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한 국난 극복 자비순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새벽 대구 동화사를 출발해 오는 27일 서울 봉은사에 이르기까지 500km에 이르는 이번 대장정은 전통과 현대 다양성을 아우르는 새로운 수행 문화를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추사 김정희와 흥선대원군에 얽힌 불교와의 인연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에선 흥선대원군이 조선 최초의 왕실 사찰을 중수한 사연 등을 알아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보급 불상 등 문화재 안팎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문화재의 숨겨진 비밀을 조명하는 특별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에 우리 문화재 유출을 막은 간송 전영필 선생 소유였던 보물급 불상들도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낙태죄에 대한 대체 입법 시한이 올해 말로 다가왔지만 대체 법안 마련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과 불교계 입장 등을 살펴봅니다. 경북 구미시가 내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고대 문화의 토대인 불교 관련 유적의 정비, 복원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한 극한의 걷기 순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새벽 대구 동화사를 출발하는 국난 극복 자비순례는 스님과 제가자 등 80여 명이 참여해 오는 27일 서울 봉은사에 이르기까지 500km에 이르는 수행길이 펼쳐집니다. 이번 순례는 지난 겨울 무문관 수행에 이어 전통과 현대의 다양성을 아우르는 새로운 수행 문화를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월 선언의 정진 결사가 이번에는 길 위에서 이뤄집니다. 내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하루 동안 진행되는 국난극복 자비순례에는 조규정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종회의장 범해 스님, 호계원장 무상 스님을 비롯해 제가자까지 모두 87명이 참여합니다. 이 중에는 비구니 스님 11명 등 여성 참가자도 25명이 포함됐습니다. 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까지 500km에 이르는 만행에는 코로나19 극복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이제 정신 세계, 마음은 좀 더 따뜻하고 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순례가 됐으면 좋겠고요. 개개인으로는 자기 수행의 어떤 그 깊이가 좀 더 깊어지고 또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순례는 지난 7월 말 공주에서 펼쳐진 1차 만행 결사보다 수행 강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최소한의 식사와 휴식만 허용되고 하루 평균 30km를 걷습니다. 노숙과 무건으로 자신과의 싸움에 나서야 합니다. 배도 좀 고프고 좀 힘든 어떤 속에서 우리가 또 자기 또 수행의 완성도를 좀 높여야 되기 때문에 2차는 그런 것이 좀 조금 더 1차보다 좀 더 어려운 수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수행길도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문경세제 그쪽이 가장 한 8km 정도를 이렇게 계속 오르막입니다. 그때 가장 힘들고 가장 힘든 몸이 좀 지쳐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극한 상황에 좀 우리가 좀 부딪히지 않겠는가. 장기간 집단 순례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방역과 안전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도보 수행을 할 때 2m 넘게 떨어져 걷도록 했습니다. 입제를 하면 해안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첫째도 둘째도 방역 또 거리두기 자기에 대한 어떤 철저한 관리를 하면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순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순례에는 지난 겨울 천막에서 석 달 동안 수행한 이른바 상월 선언의 9스님도 힘을 보탭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신행문화축제인 제12회 나란다 축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 공모 방식으로 개막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과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오늘부터 108 유튜브와 9스님 영화 감상문, 감상평, 캘리그라피, 독후감 등 4개 분야 공모전을 진행하며 11월 6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으로 접수받습니다. 108 유튜브 공모전은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내가 생각하는 불교는이란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영화 9스님 감상문과 감상평 공모는 위례 상월선언 천막결사 현장을 다룬 영화 VOD를 보고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영화 감상평을 3줄 이상 남기고 이미지를 캡처한 다음 은정문화진흥원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축제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6천여만 원과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상, 포교원장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등이 수여되며 11월 27일 은정문화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가 발표됩니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명절 차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카이스트 학생들의 불교 동아리 연꽃은 한가위를 맞아 교내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가위 차례상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카이스트 불교 동아리는 사과와 배, 밤, 대추 등 과일과 한과, 미니병풍 등을 담은 꾸러미 60인분을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나눠줬습니다. 이벤트 참가자들은 각자의 조상과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장식을 추가하고 병풍을 꾸며 차례상을 새롭게 차렸고 차례상 사진을 이벤트용 페이스북 그룹에 올렸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스승인 추사 김정희로부터 난초에 있어서 해동제일이라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서화에 능했고 흥천사 등의 편액을 남겼는데요. 천주교 탄압과 쇄국 정책으로 각인된 흥선대원군은 조선 최초의 왕실 사찰을 중수하고 이름을 바로잡는 등 친불교적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영화 명당은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기 위해 가야사에 아버지의 묘를 이장했던 사실에 기반합니다. 영화에서 흥선군은 아들을 왕으로 삼기 위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이제 이 터는 내가 가져야겠어! 천주교 탄압과 쇄국 정책으로 각인된 흥선대원군은 추사의 제자이자 조선 말기 명필로 통도사와 흥천사 등의 편액을 남겼습니다. 또 거처했던 운영궁 곳곳에 스승과 동문의 편액을 걸 만큼 서화를 즐겼습니다. 추사가 세상을 떠난 지 10여 년 뒤에 노안단 등이 지어졌기에 편액은 스승의 글씨를 집자에 만들었습니다. 조선 왕실원당을 연구한 탁효정 박사는 퇴락했던 가야사에 부친의 묘를 쓰고 이후 인근에 보덕사를 짓는 등 흥선군은 상반된 평가가 공존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교계에서는 흥선군이 조선의 첫 왕실 사찰인 흥천사를 중수하고 본래 이름을 다시 찾게 한 것은 왕실 문화 복원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합니다. 극락구 품도는 1885년에 왕실의 후원으로 조성되어 왕실 친족들이 극락 왕생을 염원했던 왕실 발언 불안하는 점과 두 번째, 화면을 구등분한 화면 분할식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작이라는 흥선군에 의해 역사적 정통성을 이은 흥천사는 일제 강점기를 지나 대처승의 불법 점유로 쇠락하다 금곡 스님에 의해 정상화돼 현재 중창불사가 한창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맨 처음 지은 사찰이 흥천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좀 더 가면 언젠가는 서울시를 얘기할 때 여기에 반드시 흥천사와 함께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조선의 첫 왕실 사찰이 앞으로 어떠한 새 역사를 써내려갈지 주목됩니다. 도남동 흥천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보다 기본 자산에 주목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제, 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는 방안으로 기본 자산을 논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경제 취약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어 자산 없이 소득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제 국가가 조정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부터 급진적인 아이디어까지 모두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특히 사회적 상속 개념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보호순환 구조를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자산의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상위 20% 계층의 상속세와 증여세, 종부세를 인하해 하위 80% 미래 세대에게 분배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국감에선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들춰내겠다며 전방위 파상 공세를 예고했고 민생, 코로나 국감을 전면에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차단막을 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공방과 독감 백신 보급을 둘러싸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보급 불상 등 문화재 안팎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문화재의 숨겨진 비밀을 조명하는 특별한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에 우리 문화재 유출을 막은 간송 전영필 선생 소유였던 보물급 불상들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개됐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조선시대 석가모니불 좌상입니다. 높이 42.8cm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채 승복인 대위를 입고 있습니다. 불상의 오른손은 땅을 가리키는 항마 촉지인을 하고 있고 왼손은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을 맞붙여 깨달음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 불상을 CT,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직물과 후령통, 금속판 등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소원과 믿음을 담아 부처님에게 기원하는 복장품입니다. 우리가 맨으로 볼 때는 그냥 불상 이렇게 되지만은 그 빛의 조화에 의해서 그 속 그렇게 하고 어떻게 조성했는지를 알게 되면 옛날 사람들의 열정적인 신앙심, 존경심 이런 것들이 여기 한번 느낄 수 있는 삼국시대 불교 조각을 대표하는 예술품 금동 반가사유상. 인간의 생로병사를 고민하며 명상에 잠긴 시타르타 태자의 모습에선 존엄함이 느껴집니다. 방사선으로 촬영을 해보니 금속으로 뼈대를 만들고 내부 거푸집을 이용한 밀랍 주조법으로 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불상을 얻기 위해 불상의 주조에는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청동이 주요 재료로 쓰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동은 저희가 이제 특성상 잘 이렇게 휘거나 뭐 펼치거나 가공하기가 쉽거든요. 그런 거를 정확한 위치를 만들어서 심은 걸로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불상의 안전한 관리와 보존을 위해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듯 CT와 X선, 적외선 등으로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여기에 현미경으로 확대해 문화재에 쓰인 다양한 재료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복궁 교태전 부벽화도 처음으로 공개됐고 표주박 모양의 고려 청자와 쌍용총 벽화 등 다양한 작품 67점이 전시장을 메웠습니다. 네, 이렇게 문화적인 공간 좀 오픈하니까 좀 답답하던 게 많이 없어지고 호기심이 많이 나서 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와 함께 간송 전형필 선생의 후손이 지난 5월 경매에 내놨다가 유찰된 보물급 불상 2점도 사들여 공개했습니다. 보물 금동열의 입상과 금동 보살 입상인데 오는 25일까지 불교 조각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지난해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낙태죄에 대한 대체 입법 시한은 올해 말로 다가왔지만 기존 법을 대체할 만한 법안 마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계는 낙태죄 완전 폐지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류기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낙태죄를 규정한 법조항 개정이 확정됐습니다. 1953년 처벌 규정이 생긴 이후 66년 만에 낙태죄의 위헌성이 인정된 것입니다. 임신한 여성이 낙태할 경우 그 여성을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인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게 헌재의 해석입니다. 당시 헌재는 낙태에 대한 전면 허용이 아닌 임신 초기, 즉 22주 이내의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낙태죄 대체 입법 시한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정부와 여성계는 여전히 적지 않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신 기간에 따라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여성계는 낙태죄 처벌 조항의 완전한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계는 임신과 출산 등 과정에서 여성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고 지적하며 처벌이 아닌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체 입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벌의 형태로 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숨게 되잖아요.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환경, 의료적 환경, 이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전면 삭제 이런 얘기로 좀 하고 있는 거죠. 입법 과정에서 낙태죄 개정안 마련에 대한 종교계의 입장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낙태죄 폐지를 강하게 반대해왔던 이웃 종교의 경우 낙태죄 완전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불교계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불교계는 불교적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낙태를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 자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는 태아와 또 태아를 잉태한 산모가 모두 존중받아야 할 귀중한 생명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할 것이고요. 당사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그 고통을 치유하고 또 감싸 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새롭게 제정될 낙태 관련 법안을 두고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낼지 또 이 과정에서 불교계는 어떻게 화쟁의 지혜를 보탤지 등의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경북 구미시가 내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고대 문화의 토대인 불교 관련 유적의 정비, 복원에 나섰습니다. 그 규모도 신라불교 초전지와 주륵사 폐탑, 낙산리 3층 석탑 등 34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구 BBS 김종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 도계면에는 1600여 전 신라의 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모래마을이 있습니다. 지명인 도계는 불도가 열린 곳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3년 전 이곳에 불교 초전지를 조성한 구미시는 낙동강을 따라 형성됐던 가야사 영구 복원과 함께 신라시대 사찰터와 선사시대 고분군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구미 고대 역사를 밝힐 황산동, 낙산림 고분군, 그리고 불교 전파와 확산의 열쇠를 진 초전지와 주변의 절터를 중심으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구미 지역 고대 문화의 실체를 연구하여 시민의 역사성을 바로 세우고 전통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구미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라의 불교가 처음 전파된 구미 지역은 신라 문화의 중심인 경주 지역처럼 정치, 종교적 지배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륵사 폐탑은 한 변의 길이가 236cm인 1층 옥계석, 지대석 등의 규모만으로 사찰의 위상을 짐작하게 합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신라 초전지와 인접한 곳에 건립된 주륵사의 정확한 성격과 규모, 축조 수법 등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발굴 조사를 거쳐 정비 복원에 나섭니다. 주륵사의 축조 시기와 유물 등으로 봐
삼국시대에 처음 건축되어 통일신라 시대에는 경주 지역의 번가는 화려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으며 불교 처전지 역사를 뒷받침하고 있어 한국 불교사 연구의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룩사 폐탑에 견줄 만한 낙산리 삼청석탑, 원리 강락사지 삼청석탑 등 통일 신라시대 전후의 사찰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도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구미를 중심으로 낙동강 중류 불교 전파 변화상을 규명하고 구미 불교 초전 역사의 브랜드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아울러 고대사의 비밀을 간직한 황상동 고봉군과 낙산리 고봉군에 대한 정비 계획도 추진해 사적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토 문화유산의 숨겨진 가치를 재조명하고 역사 문화의 자본의 브랜드화를 통해 관광을 활성화시켜 첨단 도시와 전통 문화가 어우러진 구미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지역사회에 녹아있는 역사 문화의 흔적은 훌륭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연구 복원하고 재조명하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문화 콘텐츠를 재발견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미에서 BBS 뉴스 김종렬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불교계도 비대면 법회와 강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도 실시간 온라인 강의와 유튜브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시대 흐름에 맞는 신행과 포교 방식을 개발하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6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